제가 이제 영상 올리는 게 보통 뭐 훈육이나 이런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 계속 어색하시겠네. 구독자분들한테는 어색할 수도 네.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공부, 그 결혼에 대한 이해, 그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부부상담 전문가이신 문영욱 박사님을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영욱 박사님은 400여 분을 결혼시킨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부부들을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예비 부부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분이시고요. 저희 내리사랑 교육연구소에서는 엄마 마음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박사님을 모시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적인 건 알겠는데 그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생긴다. 그리고 내가 이게 방법을 아는데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더 죄책감이 죄책감 들고, 느끼시고.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좀 음. 그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네. 어떨까 싶어서, 예. 네. 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가족.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원래 우리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부모님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혼하고 나면 참 안타깝게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나의 상처들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있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모습들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떠냐면 원가족의 부모님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들어도 뭐 좀 해보지만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금방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어머니 아버님하고 좀 관계가 어떻게 좋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표현이나 이런 애정 표현이 많으셨고 아버지는 거의 이제 표현도 없으시고 훈육도 없다 보니까 크게 제가 어떤 뭔가를 결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표현은 많이 해주셨지만 좀 과잉보호를 제가 많이 과잉보호. 받았습니다. 과잉보호를 그러셨구나. 받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심적으로 의지하고 당연히 기댈 수 있는 곳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관점에서 부모님에게 의견을 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좀 책임감 같은 게 어쨌든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책임감이 너무 크셔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과잉 보호를 받으면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내 부모님이 계속 나를 의존하고 그렇게 하게 살던지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뭐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짜던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사님은 그렇게 이제 내 스스로가 뭔가 다 해내야 된다라는 네. 극도의 책임감.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조금 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쉬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 네. 어렵고 그게 어려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응.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전업주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경제 생활도 하고 싶고 아빠랑 또 이제 이렇게 또 티격태격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영향이었겠죠. 저한테 항상 뭘 얘기했냐면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자는 여자가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께서?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진짜 어릴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을 일을 안 하고 있는 학생 때부터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어떤 말 한마디가 맞아요. 그럼 우리 뭐 교류 분석이라는 되게- 심리학에서는 네. 이제 그걸 각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살아.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는데 여자지만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네가 잘 살아야 돼.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슈가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었나? 이렇게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절대로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정말 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를 분노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되고 또 상담을 받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때 이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에게 저도 좀 잘 하려고 하지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좀 회복되었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편안하게 지금은 좀 아이하고 소통도 하고 사춘기지만 네, 중학교 네, 1학년. 중1 근데 되게 네. 제가 딸도 자주 음. 딸도 자주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빠를 막 예뻐해주고 뭐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런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가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줘요. 특히 쉬운 건 아닌데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있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없을 때는 문 닫아놓고 이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고 아유 우리 아빠가 제일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우리 딸이 항상 저를 좋아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딸의 이상형은 저처럼 통통하고 배 나온 남자. 그렇게 좀 푸근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왕자 있고 막 이런 연예인들 보면 자기는 저런 스타일 안 좋고 오히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통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도 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아빠가 주말 부부이거나 아빠를 아이들이 거부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드리는 솔루션이 뭐가 있냐면 아빠의 권위를 누가 높여주냐 엄마가 높여주는 걸 그쵸.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솔루션을 성공하기 위한 원칙의 첫 번째가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지 않기. 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아내가 이제 예뻐한다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감정이 좋아야 아이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뭐 상호작용인데 뭐 사실 저도 잘해요. 저도 잘하시죠. 제가 제 잘 아내한테 알죠. 잘 예. 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부도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는 부부관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전 두 가지예요. 원가족과의 부모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 회복. 네. 이 두 가지가 밑바탕이 되면서 우리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적재적소에 좀 활용하면 네.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게 되고 우리 아이에게 진정으로 훈육도 사랑의 베이스가 깔린 진정으로 훈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맨날 뭐 애가 좀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다 엄마 책임이고 아빠 책임이고. 엄마 아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래요. 엄마 아빠의 책임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잘못 받은 교육이 책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교육이 문제란다면 그 교육만 바꾸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래서 함께 부모 교육은 함께 맞아요. 들어야 돼. 함께 들어야 돼요. 네. 이 엄마 교육, 아빠 교육 말고 엄마, 아빠가 같은 교육을 듣고 같이 느껴야 사실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아버님들이 부모 교육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저희 연구소에도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한 80%는
어머니가 신청을 하시고 맞아요. 근데 주말에 이제 훈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도 힘드니까 엄마랑 아이랑 맨날 이제 갈등이 있고 이러면 남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시긴 하는데 그것도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를 잘해야 될 것 거죠.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오 박사님하고 저의 숙제가 아닐까요? 좀 더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버님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아버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지금 아버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려고 그래요. 가볍게 그냥 와서 아이랑 놀이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짧은 상호작용이지만 이게 좀 사랑받는 거 아빠도 좀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직접 경험하면은 한 번이 어렵지. 맞아요. 엄마들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좀 느끼면. 신기한 건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은 나오는 속도는 느리는데 네. 머무는 속도는 짱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건 엄마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엄마들은 머물지를 못하고 또 어디를 막 가시는 편이다 보면 아빠들은 오랫동안 많이 배우는 그러니까 한 번 거고. 나오면. 네. 근데 그게 어려우신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서울시 그 아버지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교육을 저도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하고 우리가 2014년도에 그쵸 처음 그 만났죠. 서울시에서 이제 만난 거였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저는 그 아버지 교육할 때 항상 저희 아버지 얘기 선생님도 많이 하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뚝뚝하고 밖에서는 굉장히 활발하신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교육도 이렇게 제가 많이 하고 부모님들 교육을 하면서도 그럼 딸로서 어떤 아빠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스킨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스킨십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엄마에게 보통 엄마들이 해주는 거에 정말 몇 배 이상의 스킨십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에게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아빠한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된 아빠와의 관계가 어색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아빠한테 다른 쪽으로 뭔가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건 물론 알죠. 근데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학습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아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돼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더 그랬을 때 나의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감사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아버님들이 어린 시기부터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 박사님도 한번 네. 도전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한테요? 저는요 아버지보다 수저를 먼저 들면 네. 수저를 머리에 탁 맞고 그런 정도로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무섭고 아버지 앞에서 그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우고 결혼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원 없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칠순이 막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표현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정말 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때리고 왜 이렇게 나한테 했을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미울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아버지와 그 용서의 과정 속에 하면서 아버지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 드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안마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결혼해가지고 며느리인데도 저희 아버지 막 안아주면서 뽀뽀도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이게 얼어있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들이 놓으시더라고.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그런 각본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손도 못 잡는 사람이야. 한데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오 박사님이 아버지 손을 먼저 내밀고 아빠 손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한번 손 한 번만 잡아봐도 그 다음에 팔짱 끼는 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 동무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예. 그 우리 딸처럼 아버지 얼굴, 아빠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톡톡, 이게 털도 많아. 껍친데도 왜 이렇게 귀여워. 예, 고슴도치 같아. 따가워. 근데 귀여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진짜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회복했던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힘드시겠지만 제가 응원해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니 결단해서 한번 해서 나중에 방송 때 아빠하고 한번 해결했다. 아빠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봤다. 안아봤다. 이런 얘기 한번 좀 해주시면 또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아빠하고 말 한번 섞어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우리도 지금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리사랑교육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코칭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사실 추구하는 거는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건 그 안에는 부부도 있는 거고 또 그 가족 안에 나도 있는 거죠. 각각의 체계가 다 중요하고 건강해야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 안에서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하고 그것을 이제 부모부터 우리가 저희 연구소는 이제 부모라는 체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거기에서 나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 접근 방법이 쉬운 게 맞아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네. 부모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체계들이 다 우리가 건강해져야 맞아요. 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 올리는 게 보통 뭐 훈육이나 이런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 계속 어색하시겠네. 구독자분들한테는 어색할 수도 네.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선생님, 박사님 모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 노력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잘 따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